자, 이게 아마 지금, 음, 기록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물체 운동부터 한번 나갑시다. 아마 이것까지 하면 이제 삼성고 진도가 마무리가 돼. 그래서 이 삼성고 진도 마무리를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암기하는 거랑 이제 전체적으로 개념 암기를 일단 해야 되고요. 개념 암기하면서 이제 문제도 좀 최대한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물체 운동이라고 나와요. 자, 기본적으로 자, 속력이랑 속도랑의 이제 차이점이 나오는데 이 속력이랑 속도는요, 우리가 크게 스칼라량이냐 아니면 벡터량이냐 보통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 벡터하고 스칼라량이라는 건 이 크기만을 가지면 우리가 보통 흔히 스칼라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크기하고 방향성을 같이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속도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공존을 혼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마 보통 여기서는 그냥 속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거리랑 이제 변이라는 게 나와.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이 속력을 구할 때 보면은 거속시잖아요.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자, 이렇게 나오는데 거리로 나오면 실제로 보면은 이동거리라고 나오지 실제로 이동한 총거리. 거리가 나오면 우리는 보통 속력이라는 개념으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변이라는 걸로 계산을 하면 속도라는 개념으로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변이라는 건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의 직선 거리, 그러니까 실제 이동한 거리를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는 보통 변이라는 개념, 즉 속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많이 얘기할 건데 어차피 여기서는 속력이나 속도 크게 많이 다루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속력 나와 있죠? 속력, 크기만을 갖는 물리량. 속도는 크기 플러스 방향을 갖는 물리량이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거 나와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속도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래서 나중 속도에서 보통 처음 속도를 빼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속도라는 게 미터 퍼 세크잖아. 얘를 또 시간으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미터 퍼 세크를 다시 1분의 초로 나누니까 얘를 계산해주면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이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다. 여기까지는 뭐 알아두시는 게 아마 좋겠죠. 자, 두 번째는 힘. 이 힘이라는 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모양이나 운동 상태. 운동 상태라는 건 크기하고 방향성을 보통 얘기를 해요. 속력, 크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 속력이라고 표현할게. 자, 운동 상태는 속력과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속력이나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으로 힘의 단위는 보통 뉴턴인데 이 힘들은 사실 뭐 지구상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들이 다 작용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힘들을 모두 합한 알짜 힘의 개념으로 보통 표현을 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더하고 반대 방향이면 빼고 만약에 두 힘이 평형이 될 때는 힘의 크기랑 방향이랑 보통 작용선까지 일치할 때 이때를 우리가 힘의 평형을 이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힘하고 가속도. 자, 아유, 지원이 잘했어요. 자, 여기부터 한번 봐요. 여기부터 앞에 거는 선생님이 유튜브 하나 더 올릴 테니까 한번 보고, 근데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니까 여기부터만 잘 보셔도 돼, 지원아. 자, 여기 보면은 힘과 가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독서실. 자, 그러면 이
가속도라는 건, 자,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F는 ma라는 공식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게 된다. 그래서 선생님을 밀 때, 뭐 우리 지원이를 밀 때 보면은 선생님이 훨씬 더 무거우니까 같은 힘을 가했을 때 나는 조금 밀리고 지원이는 가벼우니까 더 멀리 나가겠지. 그리고 나를 작게 밀었을 때, 작은 힘을 줬을 때, 센 힘을 줬을 때, 그럼 센 힘을 주면 그만큼 더 많이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힘에는 비례하고 질량에는 반비례하게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등속, 속력이 같고 직선상을 운동해요. 그러니까 속력이나 방향이 변하지 않아. 즉, 힘이 작용하지 않는 운동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래서 이 등속 직선 운동은 항상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시간하고 보통 속도 그래프에서 아랫부의 넓이는 이동한 거리고요. 자, 보통 기울기는 가속도가 되지, 가속도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시간하고 거리 그래프다. 그러면 기울기가 보통 속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등가속도 직선 운동. 자, 가속도의 크기랑 방향이 일정한 직선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운동으로 얘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 나와 있죠? 이 공식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고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시간하고 가속도 그래프를 보면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를 갖겠죠. 그래서 이 넓이는 보통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고요. 시간하고 속도 변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가 되고요. 시간하고 위치 그래프에서는 이차함수 곡선 그래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각각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들을 굳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서 보면은요, 시간하고 뭐 굳이 힘하고 그래프의 관계, 왜냐하면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건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해야 되니까 이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여기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뭐 앞에 거 부분을 뭐 설명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여기부터 정확하게 잘 기억을 하시면 돼. 자, 중력. 우리가 보통 이 중력이라는 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야. 왜냐? 이 중력이라는 건 힘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하고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으로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이다. 중력의 크기는 자 보통 F는 G의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으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질량, 두 물체의 질량이 크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러면 이 A랑 B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보면 자 여기 보면은 B가 지금 A를 당기고 있죠. A가 지금 B를 당기고 있는데 얘네들은 자 작용 반작용 관계란 말이야.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이나 얘가 얘한테 주는 힘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보통 반대이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얘의 질량이 점점 커졌어. 그러면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얘에 작용하는 힘도 마찬가지로 커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력 보면은요. 자, 접촉해 있어도 작용하고요. 떨어져 있어도 작용해요. 자, 그 다음에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자, 무슨 힘만 작용한다? 인력만 작용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뭐 전기력도 나오고요. 자기력도 나오고요.
자, 이 전기력이나 자기력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인력도 있지만 청력도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중력의 가장 큰 특징은 인력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자, 얘를 무게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그래서 제일 많이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력의 크기라고 나오면 그거는 무게라는 단어로 바꾸자라고 얘기했어. 또는 힘의 크기, 중력의 크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게로 바꾸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우리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무게도 마찬가지로 힘의 크기니까 자, 단위는 힘의 단위 뉴턴을 사용하고요. 이 장소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지죠. 뭐 달에서는 지구 중력의 6분의 1이 된다. 자, 그리고 질량을 보면은 질량은 항상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물체가 갖는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 자, 또 지구를 보면은요. 지구는 적도가 이렇게 부푼 타원착이란 말이야. 그래서 극지방에 있는 반지름은 짧은데 이 적도 반지름은 길단 말이야. 그래서 극에서 적도로 가면 거리가 커지겠지? 거리가 커지기 때문에 힘, 즉 중력의 크기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표에서 많이 높이 올라간다면 우리가 뭐 2m, 3m, 뭐 10m 뭐 이 정도 올라갔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보통 한 2km 이상, 뭐 2에서 한 20km 정도 이상 우리 왜냐하면 이 적도 반지름하고 이제 극반지름 차이가 보통 한 20km 정도 난단 말이야. 요 정도 차이가 나야지만 우리가 이 중력의 크기가 약간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질량의 m인 물체의 무게는 자,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고요. 자, 그래서 보통 1kg인 물체의 무게는 9.8N이다. 자, 네, 중력 가속도 가끔가다 10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10으로 나오면 그냥 10 곱하기 질량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선생님 앞에서 중력의 크기라고 나오면 무게로 바꾸자고 얘기를 했어. 중력의 크기, 힘의 크기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항상 우리는 바꿔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중력은 자, 지구상의 모든 물체하고 생명체에 중력이 작용하고요. 행성들은 태양의 중력을 받으면서 운동하고 달도 마찬가지 지구의 중력을 받는다. 이 중력 때문에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요. 사과가 아래로 떨어져. 그래서 이걸 아마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이 관성, 2법칙이 가속도, 3법칙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다. 그래서 가속도 법칙 V는 V0 플러스 AT 자 아까 나왔던 공식들 있지? 이 공식들은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지만 문제풀이가 가능할 거예요. 물론 얘를 못 알아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긴 한데 이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두 번째 아까 힘이라는 걸 보통 얘기를 할 때 이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을 우리가 힘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물체가 힘을 받지 않아. 그러면 속력이나 방향의 변화가 없으니까 정지 상태를 유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자, 두 번째는 물체랑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 속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 즉,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요. 물체가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힘을 받으면 방향만 변하는 등속 원운동을 한다. 자, 네 번째는 물체가 운동 방향과 비스듬하게 힘을 받아요. 비스듬하게 받으면 뭐 포물선 운동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중력을 받는 물체 운동은 자, 기본적으로 자유낙하 운동이 제일 대표적인 거야. 자,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중력, 힘을 받죠? 힘을 받으니까 얘네들은 뭐 속력이나 방향이 변화할 거야. 근데 이 자유낙하하는 공을 보면은 자,
지구 중심으로 중력이 작용하고요. 물체를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면 물체가 점점점 빠르게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한 거야. 그래서 속력만 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무게가 다른 물체의 낙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깃털이나 쇠구슬을 같이 동시에 떨어뜨린다면 자, 높이가 같을 때는 항상 동시에 떨어진다. 그래서 쇠구슬이랑 깃털이랑 진공 상태면 높이가 동일하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지면에 도달할 때의 속력이 둘 다 동일하다. 만약에 진공 상태가 아니야, 그러면 누가 더 먼저 떨어져? 쇠구슬이 깃털보다 먼저 떨어지는데 깃털은 공기 저항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F는 MA잖아. 그럼 A는 M분의 F인데 이 F라는 건 mg니까 질량 지워주면 가속도라는 건 결과적으로 누구랑만 관계 있다? 중력 가속도하고만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항상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공기의 저항이 없다라고 표현했을 때. 자, 그래서 여기에 공식들을 다 나왔어.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자, 자유낙하 운동하고 이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요거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돼. 자, 여기도 기본적으로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인 경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고요.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얘네들 그림을 보면 아랫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 거고 물체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 그러니까 힘과 운동 방향이 나란하지 않을 때지. 그래서 속력하고 방향이 둘 다 변하는 포물선 운동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연직 방향 따로, 수평 방향 따로 이렇게 써줘야 돼. 연직 방향은 자 무슨 힘이 작용한다? 중력이 작용하고요. 수평 방향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요.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문제는 그냥 X축 따로, X축 따로, Y축 따로 이렇게 그냥 구분을 해놓으면 돼. 그래서 얘네들 그림을 보면 점점점 간격이 커지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요. 수평 방향으로 힘이 변하지 않으니까 간격이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래서 얘네 둘이 자 높이가 동일했어. 그러면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속도가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얘네들을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요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는 연직 방향, 수평 방향 써놓고 그냥 문제 나오면 무조건 그냥 써놓는 거야. 연직 이렇게 문제가 나와. 그러면 연직 방향 아 중력 있구나. 수평 방향 아 힘이 없구나. 등속 직선이구나. 등가속도구나.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이거에서는 거의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풀이 팁. 선생님 방금 얘기한 대로 연직, 수평 방향 나눠주고요. 수평 방향은 등속 직선 운동해요. 연직 방향은 중력 때문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이었고요. 각 지점에서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로 바꾸니까 항상 일정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 요 어느 지점에서 공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이다. 그럼 높이가 달라졌으니까 조금 달라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를 무게라고 생각하면 얘네들은 이 세 지점의 무게가 다 어떻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높이가 같으면 지면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다? 동일하다. 근데 수평 방향으로 이동 거리는 속도가 빠를수록 길어지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세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네네네. 외용 4단원? 어, 우리 지구 시스템 했잖아. 안 했다고? 아, 맞아. 저번에 했어. 영현아. 왜 그래?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너 그거 기억 못 하는구나. 한해 이동. 어. 나 진짜 시겁했다. 다 풀어가요? 네네. 우리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 환경 변화 그쪽 했죠? 아닌가? 안 했나? 4단원. 안 했나요? 이거 한 거 같은데? 아닌가? 1, 3, 4, 7, 8. 저기 끝에. 저기 큰 거 있어. 아, 응. 그래? 그럼, 그럼 해야지. 안 했나 보다, 그럼. 다음 시간 해야지. 안 했나? 했나? 선생님도 한번 찾아볼게. 너도 한번 찾아봐. 이게 근데 어차피 이쪽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괜찮을 거예요. 문제 다 풀었나요? 맞아요. 거긴 베리 이지하죠. 자, 풀이 한번 해볼까요? 17번부터. 자, 20년도 17번. 자, 일단 정답은 3번. 혹시 질문 없나요? 자, 해설해 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7번의 정답은 일단 3번인데 봅시다. 자, 높이가 같아요. 그러면 하나는 연직으로 떨어지고요. 하나는 이제 포물선 운동을 하지. 그러면 이런 포물선 운동 나오면 연직 방향, 수평 방향 구분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높이가 같으니까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떨어질 거고 연직 방향으로는 얘네들은 힘을 받으니까 속력이 점점 증가하겠죠. 자, 낙하는 동안 A나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중력이니까 항상 지구 중심 방향 맞죠? 자, 그 다음에 수평면에 누가 더 먼저 도달하냐?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도달해? 동시에. 선생님 항상 얘기했지. 높이가 같으면 지면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다. 서준이 됐어요? 오케이. 자, 21년 모의고사 12번. 자, 12번의 정답은 1번. 자, 이거 혹시
설명 필요한가요? 설명 필요 없으면 22년 모의고사 디귿? 자, 얘네들은 지금 보면 높이가 동일하죠. 그러면 연직 방향으로 얘네들은 둘 다 동일한 중력을 받는단 말이야. 동일한 힘을 받으면 자, 가속도의 크기는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속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럼 여기 처음일 때 뭐 0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수평면에 도달할 때 얘가 예를 들어서 10이면 얘도 똑같이 10이 되지.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같으니까 A랑 B는 동일한 거지. 가속도가. 됐어요? 네, 질량하고 상관없이 같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앞에서. 항상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깃털하고 쇠구슬이 진공 상태일 때는 어떻다? 항상 같이 떨어진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2년 모의고사. 자, 22년 모의고사를 보시면 자, 20번의 정답은 1번. 자, 설명 필요한가요? 자, 디귿. 너 디귿 되게 싫어한다, 서준아. 자, 디귿 보면은 쇠구슬이 발사된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다. 그럼 나는 보면은 쇠구슬을 수평 방향으로 발사한 후 쇠구슬의 운동을 0.1초 간격으로 촬영해서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디귿에서 보면은요. 어차피 쇠구슬은 높이는 둘 다 동일한 거야. 천천히 던지냐, 세게 던지냐, 더 세게 던지냐인데 어차피 높이가 동일하면 얘네들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나 속도는 다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됐나요? 서준이 됐어? 그러니까 아까 서준이가 계속 디귿디귿 이렇게 물어본 것들 보면은 다 높이가 동일하잖아. 높이가 동일하면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나 속도가 다 동일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면에 도달할 때 시간이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동일하려면 가속도도 동일해야 되고 힘의 크기도 어때야 돼? 동일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기억들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뉴턴이 이제 사고 실험을 합니다. 왜 달은 지구 주위를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했어. 그래서 공을 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좀 천천히 던졌더니 포물선 조금 그리면서 떨어졌대. 더 세게 던졌더니 조금 더 멀리 갔대. 아예 세게 던졌더니 이 공이, 이 달이 항상 주변을 어때요? 공이 지구 주변을 돈대. 자, 그러면 보통 이 지구의 공률이라는 건 수평으로 8km 가면 5m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5m 낙하하는 데가 걸리는 시간이 1초야. 그러면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8km/s의 속력으로 포탄을 쏘게 되면 지구 주변을 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빠르게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는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것처럼 달도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다. 근데 만약에 8km/s보다 속력이 더 커요. 그러면 이 지구 바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중력하고 자연현상 보면은 태양 중력 때문에 행성들이 공전하고요. 지구 중력 때문에 달이나 인공위성이 공전한다. 자,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력이고요. 자,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중력이 작아지니까 공기가 희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침식작용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지표를 변화시키고 산사태, U자공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대류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대류현상도 마찬가지로 중력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런 것들 나오는데 촛불 있죠. 촛불도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솟아올라. 근데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동그래지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만약에 소를 밀폐된 공간에다 넣고 자, 하나는 중력이 있고 얘는 중력이 없는 상태. 그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2초 동안 탄다. 그럼 얘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뭐 1초 동안밖에 탈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여기 있는 공기만 이제 타면 중력이 없으니까 대류가 안 일어나서 여기랑 여기 있는 공기는 안 이동해. 근데 얘는 대류가 일어나니까 다 타겠죠. 그 다음에 기상현상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도 보시면요. 뭐 길이는 심장이 크다. 뭐 민들레 씨앗, 갓털, 코끼리 같은 경우는 뼈대랑 골격이 튼튼하다. 전정기관이 중력이 있고요. 중력을 감지하고요. 조류는 뼛속이 비어 있다. 자, 식물은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간다. 자, 이런 것들도 다 중력에 의한 현상이다. 자, 그럼 지금 방폭파가 이제 곧 될 건데, 요 방폭파 된 다음에 한 5분 정도만 잠깐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